무자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데, 자, 무자 보시자고요. 232페이지입니다. 예. 자, 232페이지 무자를 보세요. 혹시 무자 일주가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삼명통해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토는 뭐예요? 무위, 무토, 위. 그쵸?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해수든 자수든 수가 깔리게 되면 내심 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보시게 되면 맞아요. 묵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삼명통해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삼명통해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유고 만민영 선생의 이거 뭐 묵지하면 검은 연못이고 하하면 이게 노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무자띠, 띠가 쥐띠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띠가 자수의 쥐띠로 태어난 사람이 가령 내가 시주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해수를 보잖아요. 이렇게 해수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쌍어유묵이다 이렇게 이제 삼명통에서 이제 제가 드렸던 아마 용지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쌍어유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쌍어유묵이라는 이제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묵지의 묵자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내가 쥐띠로 태어난 사람이 시주의 해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손돌림이 대단히 정밀하고 종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묵지가 뭐예요? 벼루, 붓 가는 거 있죠?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 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타일리시하다 그래요. 아주 대단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가지고 일필휘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왕이지가 그런지 추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고 만민정 선생이 삼명통해에서 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와 묵지를 놨을 때 라는 설명이 바로 이렇게 쌍어유목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손솜씨가 대단히 좋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시면서 일단 쥐띠가 시주에 해수를 놓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직업적성은 어디 와 있을까요? 손에 와 있는 거예요. 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직업적성을 발로 가게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업적성 하나하나도 이렇게 옛 선인들의 어떤 고소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명통해에 관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의 형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이제 하시자고요. 혹시 어떤 분이 한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무자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실까요? 뭘까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민둥산에 이 무토는 어떤 산이에요? 굉장히 큰 민둥산이잖아요. 그렇죠? 민둥산의 쉽게 말해서 쥐예요. 쥐. 뭐 다람쥐가 됐든 쥐가 됐든 쥐예요. 쥐. 이런 쥐라고 하는 것은 민둥산의 쥐라고 하는 것은 이 민둥산에 뭐 먹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부지런히 먹이를 갖다가 축적해 놓는 거야. 부지런히 축적을 해. 남을 믿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축적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비밀도 있고 그래서 민둥산의 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자일주들은 축적을 해놓고 있다는 것은 의식주가 어떻다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자일주 치고선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부를 논할 수는 없지만은 무자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돈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민둥산의 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다가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또 큰 민둥산의 진흙탕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 속에서 이 맑은 실개체는 어떤 형태를 보면 진흙탕 물을 보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흙탕
흙탕물을 보이는데 이 흙탕물을 가지고 우리는 니수이수라고 얘기한다. 진흙탕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진흙탕이니까 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내면이 어떻다고요? 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병자가 됐던 무자가 됐던 아까처럼 정해가 되었던 이게 지지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은 아까처럼 정해처럼 겉은 밝은 듯 하더라도 속은 어두운 사람, 즉 이렇게 비밀스럽고 수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무자처럼 듬직해서 설령 그 사람이 얼굴에 표정을 잘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가요? 자수에 이렇게 이수를 깔고 있어가지고 수심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자일주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무자일주에 대해서 12운성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무자라고 하는 이 글자의 발음상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의미가 들어요? 무자는 무자야. 신사는 신사고, 그쵸? 개미는 어떻다고요? 개미는 개미 묘를 갖고 있어. 개미 집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고. 재미나지 않아요? 자의 형상이? 무자는 무자야. 그래서 이 무자 일주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이렇게 민둥산이 좀 축적을 해서 전 별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무자스러운 거야. 자식에 대한 애환이 서려 있어서 자식을 그리는 모성, 자식을 항상 그리는 어머니의 눈물이 들어와 있는 거 이 안에. 그래서 12운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자는 무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좀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무자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처녀들이 오게 되면은요, 자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 일주에 부인이 왔을 때는 남편의 아마 그러한 이성의 난이라든가 이쪽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무자 일주는 이렇게 자의 형상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12운성상에서의 무자를 한번 좀 벗겨보겠는데, 일단 이 무자는 일지에 뭘 논다 그랬나요? 무자는 당연히 태를 논다 이랬어요. 아까 정의 태나 기의 태나 무자 태나 똑같이 태를 논다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 보호를 위해서 약간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간성이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지지로 들어가 보니까 임수와 개수가 어떻게 전부 다 정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록왕을 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지에 자오묘유의 왕지를 깔고 있는 어떤 이런 일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신유가 되었던 임자가 되었던 이렇게 전부 다들 뭐 을묘가 되었던 자오묘의 왕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좌법에서 일지의 12운성을 우리가 붙일 때 대체적으로 그렇죠? 양간을 갖다 붙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어느 쪽을 붙여도 록왕이에요. 다 록왕인데 대체적으로는 양간을 갖다가 우리가 의식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시자. 어쨌든 임자는 제왕으로 와 있는데 달리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재성이에요. 이렇게 재성이 록왕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재물구득이 대단히 재물을 구득하는 것이 대단히 활동적이에요. 쉼없이 무언가를 아까 봤을 때 민둥산의 어떤 주의 형상이 어때요? 끊임없이 갖다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그 다음에 지지에 암명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온유순박하면서 다장다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운에서 들어오는 또한 자기의 또 뭐예요? 재성을 합례를 원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여성의 이성의 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실제 무자일들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럴 때는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스탠스가요. 그래서 무자일주 자체가
바람기가 많다기보다도 무자일주 자체가 어떠냐면, 여러분 보통 보세요. 밝고 환한 사람이 연애를 잘할까요? 아니면 약간 수심이 있으면서 약간 좀 어떤 동정심이 있는 그런 어떤 표정을 지닌 사람들이 연애를 잘할까요? 약간 어두운 듯한 사람이 연애를 훨씬 잘해요. 왜? 여성이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모성애로다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아껴주고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심리 때문에 무자일주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밝고 환한 사람들은 여성이 볼 때 이래요. 저 애인 많을 거야. 제가 바람 피고 이래. 사실은 그 정반대야. 근데 이 무자일주가 경상도 사투리에도 구수하게 한마디 쓰면서 멜랑꼬리한 그런 기운에 수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운에 그 다음에 좀 느긋하게 행동하자는 무게가 있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편해서 가까이 가는 어떤 심리 때문에 여성하고 어떤 이성의 난을 결부짓는 거지 무자일주 자체가 여성을 좋아하고 싫어. 물론 우리가 또 남녀 통틀어갖고 이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에 대해서 이성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따지지 말고 상대방에서 나를 좋아할 것인가 하는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일주들은 이렇게 여성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놓아봤다고 한다면, 자, 어머니 입장에서 본다면요, 식상을 한번 보죠. 나머진 전부 다 재성이 지금 이렇게 지지에 깔려 있으니까 나머진 전부 다 우리가 인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식상과 그 다음에 관성과 그 다음에 인성을 한번 종을 해본다면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금이잖아요. 그렇죠? 금이 나로서는 이 경금이 어디에 와 있나요? 경자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사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사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무자일주가 아까 자식과 인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자스럽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식상이 이렇게 사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목이에요. 그렇죠? 목인데 갑목을 가지고 인용을 시켜보니까 갑자는 어디로 들어와 있나요? 갑자는 목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목으로 이렇게 요거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목욕 관성이 목욕의 태지를 낳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쉽게 말해서 어떤 무언가를 잘 지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서 무자일주는 공직자의 기상을 갖추기가 대단히 어려워. 쉽게 말해서 사업가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성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인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가지고 보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 와 있나요? 병자는 태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에 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앉은 자리가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도 전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갑자의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 굉장히 춥지요. 그쵸? 춥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서 병화나 정화나 대운에서 화로다 가지 않으면은 대단히 이 사람은 모자 멸자에 어떤 그런 사주가 된다고 했는데, 이 내가 깔고 있는 앉은 자리가 춥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병화의 기운을, 인성을 굉장히 바래. 태에 들어와 있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집은 어머니가 일찍 죽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일찍 죽는 모선망이라 그러는데 얘기를 해요.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어머니가 일찍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병화 인성이 자수의 태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화가 어떤가요? 나는 따뜻함을 그리워하는데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데, 이 어머니가 그나마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면서 자식이 어디로 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사절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자일주는 무자스럽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자일주들은요, 병자일주도 그렇습니다만 무자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차자라고 하더라도 장난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 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성 때문에. 그래서 무자일주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듬직한 남자들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흐를 때 여성의 가슴은 어떻다고요? 골이 파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들은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눈물이 많다.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자일주들은 옆집 쌀집 아저씨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벌써 아마 이 구조에서 벌써 알 수가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무자일주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런데 무자일주는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부지런히 제가 민둥산의 쥐의 형상으로다 먹고 사는데 제복이 있고 축척을 하기 때문에 제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부를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왜? 물론 재성이 록왕에 들어와 있지만은 일지에 태지를 놓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가 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부자지만은 우리가 큰 부자를 논하기에는 아마 자기가 깔고 있는 지지의 구조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자일주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토건, 건축, 그다음에 하여튼 이 흙과 돌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건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요. 그다음 근고 대여업, 사채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근고 대여업이니까 사채업이라 그래요. 이쪽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속 건강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음료 쪽에서도 돈을 버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운송 보험 쪽에서도 대단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그래도 좀 전에 이제 한번 도망력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도화 망실의 역마를 한번 보니까 당연히 도화는 신자진의 유금이 도화할 거고요. 망신이라고 한다면은 자 앞에 오는 것이 해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역마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의 인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무자일주가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추워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형상이라 그랬죠. 다시 이렇게 해수의 망신에 물이 들어올 때 이 무자일주는 반드시 일탈이 납니다. 그래서 무자일주는요, 여러분이 오시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도망력 그러는데 12신살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쫙 깨뜨려 보는 것도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망신과 역마를 남성 같은 경우엔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데, 이렇게 자수를 깔고 있는데 해수가 들어온 해는요 일탈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신상에 여러 가지 변동, 횡익이 닥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이 왔어, 내 남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수가 언제 들어왔나, 해수가 언제 들어올 것인가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흉액이 들어왔음 또는 들어올 것을 미리 우리가 예정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망력에 있어서 무자일주는 특히 해수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수라는 것이 이제 천기에 이제 자기를 깔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한테는 오미공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화공망은 다시 얘기해서 나한테 인성이 공망인 거예요. 다시 인성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어머니의 인성이 보니까 전부 다 나한테는 전부 다 태지로 들어와 있는데 그나마 공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일주만큼 육식갑자에서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는,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부를 때도 왜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 실제 그런 사람은 효자일까요? 효자 아니야. 노래방에서만 그렇다니까. 한이 돼서 그런데 진짜 한이 돼서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무자일주란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무자일주가 아닌데도 무자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머니를 그리워서. 그 사람은 그냥 불러보고 싶은 거야. 뭐 여러분 솔직히 효도 뭐 어머니가 그립다는 건, 아버지가 그립다는 건 그리면서 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진짜 그 반대예요. 근데 무자는 아닙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전부 다들 그 12 운성도 그렇고요.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무자일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봤는데, 이제 뭐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위장, 비장,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라든가 산액, 산액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 그다음 수족 냉증이 많이 와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 물론 혈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좀 조심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인병에 이제 많이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도화의 유금을 본다고 하는 식상, 이렇게 식상이 도화잖아요, 그렇죠? 식상이 도할 때 여성 같은 경우, 남성 같은 경우도 특히 식상이 도화로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 식상은 뭐예요? 같은 인자, 무슨 계라 그랬어요? 감성계라 그랬잖아요. 감성계가 도화로 들어올 때는 특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 심리가 대단히 강해집니다. 평상시는 아닌데 이렇게 감성계가 식상이 이렇게 도화로 들어올 때는 특히 그런 도화의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이성의 날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